엄마, 이제 요양원으로 들어가세요. 멀쩡한 엄마를 병원에 보내려는 두 딸들을 피해 옷 몇 가지만 챙겨 도망 나왔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8세 박인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죠.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채소 장사를 하시며 두 딸을 혼자 힘으로 키워내셨습니다. 그런데 믿으시겠습니까? 그 소중한 딸들이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이야기를요. 아마 듣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도 설마 그럴 리가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차근차근 들어보시죠.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되돌려 들으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줄 거예요. 박인숙 할머니는 올해로 68세이십니다. 지금은 고이를 바라보는 연세이지만 젊은 시절은 참 고달팠어요. 남편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을 나간 게 큰딸이 겨우 6살, 작은 딸이 3살 때였습니다. 새벽 서리가 내린 골목길을 걸으면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새벽에 아이들이 다 자고 어디선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저 발자국이 우리 집으로 오는 발소리였으면 하고 아이들이 깰까봐 혼자 많이도 울었네요. 오늘은 문득 30해 전 그 시절을 떠올랐습니다. 갓 25이던 나는 남편을 잃고 홀로 두 딸을 키워야 하는 막막한 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절망보다 희망이 더 컸습니다. 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두 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5살 큰딸 미영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3살 둘째 수영이는 언니 치마를 붙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딸들을 보며 인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아이들만은 잘 키우겠다. 시장 한켠에 작은 좌판을 펼치고 앉아 채소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딸들을 생각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미영이와 수영이는 엄마 옆에 작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인형놀이를 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장사꾼 아주머니들이 사탕을 주면 고맙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인사하는 딸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인숙이 물으면 미영이와 수영이는 서로를 가리키며 동생이요, 언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인숙은 두 딸을 꼭 끌어안으며 엄마는 우리 미영이, 수영이가 제일 예쁘다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겨울밤 연탄불 앞에서 군고구마를 구워 나눠 먹던 기억도 생생하네요. 뜨거운 고구마를 호호 불어가며 먹는 딸들의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었는데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수영이가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며 웃었습니다. 그때 인숙은 세상 모든 걱정을 잊고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근처 공원에 꽃구경을 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미영이와 수영이는 떨어진 꽃잎을 주워 모았어요. 엄마, 이거 예쁘죠? 손바닥 가득 꽃잎을 모은 미영이가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우리 딸이 더 예쁘다고 답하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네요. 여름엔 한강으로 물놀이를 갔고요. 돈이 넉넉하지 않아 멀리 갈 수는 없었지만 강변에서 발만 담그고 노는 것만으로도 딸들은 신이 났었는데
엄마도 같이 해요. 수영이가 인숙의 손을 잡아당겼다. 치마를 걷어 올리고 찬물에 발을 담그니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추석이나 설날이면 다른 집은 온 가족이 모이지만 그들에겐 엄마와 딸 둘뿐이었어요. 하지만 인숙은 딸들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서툰 솜씨로 만든 송편과 떡국이지만 딸들은 엄마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맛있게 먹었어요. 미영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인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딸의 머리를 곱게 빗겨주었어요. 우리 미영이 이제 학생이 되는구나. 가슴이 뭉클했어요. 학교 앞에서 손을 흔들며 보내던 그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수영이는 언니를 따라하려고 책을 들고 앉아 있다가 졸음에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수영이도 빨리 학교 가고 싶어? 하고 물으면 네, 언니랑 같이 다니고 싶어요라고 대답하곤 했어요.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딸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오셨다 하며 달려와 안기는 딸들을 보며 하루의 모든 힘든 일들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그때만 해도 딸들은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우리가 크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미영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도요. 엄마한테 용돈도 드릴 거예요. 수영이도 따라서 말했습니다. 그런 딸들의 말을 들으며 인숙은 마음속으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중학생이 된 미영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인숙은 딸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어느 날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가 힘이 나는걸. 인숙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영이는 활발하고 애교가 많았습니다. 엄마가 피곤해하면 어깨를 주물러주고 웃긴 이야기를 해서 웃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커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 텔레비전에 나와서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 수영이의 말에 인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딸들은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집안일도 도와주고 엄마가 늦게 들어오면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딸들이 결혼해서도 자주 와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웃고 떠들 날을 꿈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잠들기 전 딸들이 건네는 이 말이 인숙에겐 세상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음날 새벽 일어나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들이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점점 멀어질 것이라는 걸, 함께 웃고 울며 나눈 그 모든 추억들이 언젠가는 혼자만의 기억이 될 것이라는 걸. 하지만 지금도 인숙은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작은 손을 잡고 걷던 그 길, 함께 나눈 따뜻한 밥상, 서로를 향한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랑. 그 모든 것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혼자이지만 그때의 기억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딸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시절, 서로가 전부였던 그 시간들. 그것만으로도 인숙의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때부터 인숙 할머니는 혼자서 두 딸을 키워야 했어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셨습니다. 아직 캄캄한 새벽에 무거운 채소 상자들을 끌고 시장으로 나가셨죠. 손은 늘 거칠어지고 겨울이면 얼어서 갈라지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딸들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 이 마음 하나로 20년을 버티셨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무리 피곤해도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밥을 굶더라도 딸들 도시락만큼은 꼭 챙기셨어요.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해서 초라하지 않도록 반찬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정성으로 키운 두 딸이 정말 잘 자라줬어요. 큰딸 서진이는 약대에 합격했고 둘째 민정이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인숙 할머니는 펑펑 우셨대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줬구나. 정말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평생의 고생이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딸들이 사회에 나갔습니다. 서진이는 약사가 되었고 민정이는 광고회사에서 팀장까지 올라갔어요. 처음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딸들이 이렇게 성공했구나.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집에 올 때마다 엄마 힘들지 않으셨어요? 하며 손을 꼭 잡아주던 딸들이 이제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형식적인 인사만 하더라고요. 음식도 예전처럼 맛있게 먹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줄이세요. 짜고 기름진 거 너무 드시면 뭐 그런 소리들만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정이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해요. 실버타운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실버타운이라니. 인숙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아직 내가 멀쩡한데 왜 그런 데를 가야 하니? 그래도 엄마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 사고도 많이 나고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며칠 뒤엔 서진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집도 너무 오래되고 낡았잖아요. 이참에 팔고 좋은 요양원으로 가시면 어떠세요? 두 딸이 동시에 같은 말을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둘이서 미리 상의라도 한 건가 싶어서 그 무렵에 동네에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가 재개발 대상지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인숙 할머니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수십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딸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딸들이 자주 이상한 서류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서진이가 보험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르신들 치매도 많고 사고도 많잖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 하나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엔 딸이 걱정해서 그러는구나 생각했는데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보험금 수령자가 모두 두 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서진아, 이거 왜 수령자가 너희들로 되어 있니? 아, 그냥. 만약에 엄마가 정신이 흐려지시면 저희가 대신 받아야 하잖아요. 뭔가 찜찜했지만 딸이 하는 말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며칠 뒤에는 민정이가 또 다른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성년후견인 신청서였어요.
엄마, 이것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판단력이 떨어지시면 저희가 대신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야, 민정아. 나 아직 정신 멀쩡하다. 왜 자꾸 내가 치매 걸릴 것처럼 그러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비책이에요, 대비책. 요즘 다들 미리미리 준비하신다고요. 하지만 인숙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지셨어요. 왜 딸들이 자꾸 이런 서류들을 가져오는 걸까? 그러던 중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민정이가 전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들으셨는데 재개발 보상만 받으면 최소 25억은 될 거야. 그 돈만 있으면 엄마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어. 그 순간 인숙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엄마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더 들어보니까 어차피 엄마도 연세 많으시고 요양원 가시는 게 나을 거야. 집은 우리가 정리하고 보상금도 우리가 관리하면 되겠지.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실버타운 권유, 보험 서류, 후견인 신청, 모든 것이 결국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인숙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서 넘겨보셨어요. 어린 딸들이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사진들. 엄마, 우리 커서 꼭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요. 엄마가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효도 많이 할게요. 그렇게 말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진이가 약을 가져왔어요. 엄마, 이거 영양제예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그런데 그 약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색깔도 탁하고 냄새도 묘했어요. 며칠 먹어보니까 자꾸 졸음이 오고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서 이웃에 사는 의사 선생님께 가져가 봤더니 어머니, 이거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에요. 수면 유도 성분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노인분이 장기간 드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또 어느 날 새벽에는 이상한 냄새 때문에 깨어났어요. 가스 냄새가 나더라고요. 급히 부엌으로 가보니까 가스 밸브가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확인했는데 이상하네. 내가 깜빡했나? 하지만 며칠 뒤에도 같은 일이 또 일어났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그리고 민정이가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어요. 엄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병원에서 의사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했어요. 하지만 인숙 할머니는 봤어요. 진료실 옆에서 민정이가 의사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내 딸들이 정말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인숙 할머니는 모든 걸 의심하게 되었어요. 딸들이 주는 음식도 물도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어요.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이었어요. 인숙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발이 미끄러져서 굴러떨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중간에 걸려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계단 손잡이를 만져보니까 미끄러운 게 발라져 있더라고요. 비누 같은 건지 기름 같은 건지 누군가 일부러 발랐지 않고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일이었어요. 며칠 뒤에는 민정이가 엄마, 드라이브 하러 가요. 하면서 차에 태웠어요.
외곽 도로로 나가더니 갑자기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민정아, 천천히 가라. 무서워. 하지만 민정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속 100km, 110km, 120km. 앞에 큰 트럭이 보이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더라고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민정아, 정신 차려. 겨우겨우 차를 세웠을 때 민정이는 싸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인숙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저건 내가 아는 내 딸이 아니라는 걸. 집에서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딸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엄마, 문 열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온몸이 떨렸어요. 편하게 해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났어요. 쓴맛 같은, 약품 같은 맛이. 그때부터는 딸들이 준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았어요. 물도 직접 끓여서 마시고, 문도 꼭 잠그고 잤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매일매일이 공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이가 또 서류를 들고 왔어요. 이번엔 아예 노골적이더라고요. 엄마, 이제 그만 서명하세요. 어차피 시간 문제예요.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한 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인숙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그날 밤 인숙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그냥 피하고 싶었어요. 다행히 예전에 시장에서 장사할 때 친하게 지내던 김 여사 댁에서 하룻밤 재워주었어요. 인숙 언니,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자식들이 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다음 날 김 여사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어요. 김현우 변호사라는 분이었는데 착한 분이더라고요. 할머니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인숙 할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약 이야기, 가스 이야기, 교통사고 이야기, 그리고 딸들이 했던 무서운 말들까지. 할머니 혹시 증거가 있으세요? 다행히 인숙 할머니는 몰래 일기를 써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들이 전화하는 것도 몰래 녹음해 두었고요. 이 정도면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선 인숙 할머니의 안전을 위해 임시로 피난처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법정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서진이와 민정이를 조사했어요. 처음엔 발뺌을 했지만 녹음 파일과 증거들이 나오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정말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들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딸들을 봤을 때 서진이는 울면서 엄마 미안해요. 라고 했고 민정이는 끝까지 고개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인숙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는 끝까지 너희들의 엄마였다. 하지만 너희들이 먼저 그 인연을 끊었구나. 모든 일이 끝난 후 인숙 할머니는 시골의 작은 집으로 내려가셨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작은 텃밭도 있고 앞마당에는 꽃도 심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적막하고 외로웠어요. 평생 함께했던 딸들이 이제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셨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생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고 작은 텃밭에서 상추도 기르고 고추도 심었어요. 어느 날 저녁 마당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시며 인숙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는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 물론 가끔은 그리워요. 어린 시절 예쁘게 웃던 딸들의 모습이, 엄마 사랑해요라고 하던 그 말들이.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자신을 지켜낸 것 당당했으니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첫째, 아무리 가족이라도 욕심에 눈이 멀면 무서워질 수 있다는 것. 둘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 셋째, 나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도 용기라는 것.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자식들 때문에 혹은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믿을 만한 친구나 이웃이나 전문가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힘이 있어요. 우리를 지킬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인생은 소풍이라고 하잖아요. 하늘 날아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시간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영상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돈 안 드는 구독하시면 돈 주고도 들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연들, 친구랑 얘기한다 생각하시고 심심하실 때나 외로우실 때 들으세요. 때론 오래된 친구가 위로가 되듯이 들려드릴게요. 좋아요 해주시면 저도 좋습니다. 건강하세요.